호텔 로비의 샹들리에가 흔들렸어요. 아니, 내 눈이 흔들린 거였어요. 남편의 손이 내 머리채를 움켜쥐었어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요. 창피하게 만들 거야? 그의 목소리가 귓속으로 파고들었어요. 뺨이 화끈거렸어요. 바닥에 대리석 무늬가 빙글빙글 돌았어요. 누군가 속삭였어요. 저 여자 병원 간호사 아냐? 웃음소리, 수군거림, 핸드폰 카메라 플래시. 그 순간 깨달았어요. 23년 동안 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남편의 소유물이었어요. 시어머니의 며느리였어요. 딸의 엄마였어요. 하지만 나는 없었어요. 이정화는 없었어요. 그날 호텔 바닥에 주저앉았을 때요. 내 인생도 함께 무너졌어요.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사연을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우리들의 이야기 채널을 찾아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우리 삶의 인생 이야기를 통해 감동과 여운을 전달해 드릴게요. 사연 시작합니다. 사흘 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이야기는 거기서 시작됐으니까요. 새벽 4시. 잠이 안 왔어요. 며칠째예요. 시어머니 칠순잔치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거든요. 호텔 예약, 식순표, 답례품, 하객 리스트.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체크리스트를 5번도 더 확인했어요. 그래도 불안했어요.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남편은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코 고는 소리가 규칙적이었어요. 나는 거실로 나왔어요. 소파에 앉았어요. 어둠 속에서요.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들어왔어요. 고요했어요. 핸드폰을 켰어요. 메모장을 열었어요. 오늘 할 일 목록이 빼곡했어요. 오전 9시 호텔 최종 점검, 10시 답례품 픽업, 11시 꽃집 확인, 오후 2시 병원 근무 시작, 밤 10시 근무 종료 후 집 와서 식순표 최종 수정. 숨이 막혔어요. 그때 카톡이 왔어요. 시어머니였어요. 새벽 4시 20분에요. 정화야, 자니? 잠 안 자시는 거 아니까 답했어요. 아니요, 어머니. 깨어 있어요. 잔칫날 내 한복 치마가 좀 짧은 것 같아. 다시 수선해야 할 것 같은데. 가슴이 철렁했어요. 잔치가 사흘 남았는데요. 어머니, 지금 수선집 문 닫았어요. 그럼 내일 아침 일찍 가서 부탁해봐. 급하게 해달라고. 네. 전화가 끊겼어요.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렸어요. 메모장에 추가했어요. 오전 8시 수선집. 할 일이 또 늘었어요. 다음 날 아침 7시에 수선집 앞에 섰어요. 아직 문이 안 열렸어요. 추웠어요. 10분을 기다렸어요. 사장님이 오셨어요. 어머, 이 선생님. 이렇게 일찍? 급한 일이 있어서요. 한복 치마를 보여드렸어요. 이틀 안에 가능할까요? 사장님이 난처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원래는 일주일은 걸리는데. 부탁드려요. 시어머니 칠순잔치라서요. 사장님이 한숨을 쉬셨어요. 알았어요. 그럼 이틀 뒤 아침에 가져가세요. 감사합니다. 오전 9시 호텔에 도착했어요. 웨딩홀 담당 매니저를 만났어요. 이정화 고객님, 최종 확인 들어갑니다. 좌석 배치도를 펼쳐놓고 설명했어요. 일일이 확인했어요. 음향, 조명, 식순, 케이터링. 1시간 넘게 걸렸어요.
결제는 당일에 하시나요? 매니저가 물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네, 당일에요. 그럼 총액 3,200만 원 준비하시면 됩니다. 3,200만 원.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울렸어요. 우리 통장 잔액은 900만 원이에요. 남편은 말했었어요. 당신 적금 있잖아. 그거 깨. 그 적금은 내 유일한 비상금이었어요. 10년 동안 모았어요. 한 달에 20만 원씩이요. 퇴직하면 요양병원 들어갈 돈이에요. 남편은 모르는 돈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깨야 해요. 며느리의 도리니까요. 오후 2시 병원 중환자실에 출근했어요. 간호사복으로 갈아입었어요. 거울을 봤어요. 얼굴이 창백했어요. 눈밑이 시커멓게 다크서클이 들었어요. 파운데이션을 두껍게 발랐어요. 립스틱을 진하게 칠했어요. 미소를 연습했어요. 거울 속에 나는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어요. 이 간호사님, 후배 간호사가 달려왔어요. 3번 병상 환자 혈압이 떨어지고 있어요. 뛰어갔어요. 모니터를 확인했어요. 환자는 70대 남성이었어요. 심근경색으로 입원한 지 사흘째였어요. 혈압이 계속 떨어졌어요. 의사 선생님 호출. 응급 상황이었어요. 30분 동안 정신없이 움직였어요. 환자는 안정을 찾았어요. 숨을 돌렸어요. 복도로 나왔어요. 벽에 기댔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이 간호사 힘들어 보이네. 동료 윤지연이 다가왔어요. 괜찮아. 거짓말. 얼굴에 다 써 있어. 시어머니 잔치 준비 때문이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연아, 나 이상해. 뭐가? 요즘 환자들 살리는 것보다 내가 사는 게 더 힘들어. 지연이 내 어깨를 잡았어요. 정아야, 너 너무 많이 참았어. 언젠간 터질 거야. 괜찮아. 곧 끝나. 잔치가 끝이 아니잖아. 너 인생이 계속 이럴 건데. 그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하지만 대답하지 못했어요. 응급벨이 울렸거든요. 다시 뛰어갔어요. 밤 10시 퇴근했어요. 주차장으로 걸어갔어요. 발이 무거웠어요. 차에 앉았어요. 시동을 걸었어요. 그런데 움직이지 못했어요. 핸들을 붙잡고 있었어요. 눈물이 났어요. 왜 우는지 몰랐어요. 그냥 눈물이 흘렀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남편이었어요. 여보, 어디야? 퇴근했어. 지금 가. 빨리 와. 내일 입을 셔츠 다려놔야지. 네. 집에 도착했어요. 남편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왔어? 응. 피곤해 보이네. 그래도 다림질은 해야지. 내일 중요한 미팅 있어. 다리미를 꺼냈어요. 셔츠를 펼쳤어요. 김이 올랐어요. 손을 움직였어요. 기계처럼요. 생각이 멈췄어요. 그냥 움직였어요. 잔칫날 아침.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머리를 감았어요. 화장을 했어요. 옷을 입었어요. 거울을 봤어요. 검은 정장 차림에 나요. 격식 있어 보였어요. 하지만 얼굴은 죽어 있었어요. 10시. 호텔에 도착했어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붉은 한복을 입고 계셨어요. 환하게 웃으셨어요.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인사를 100번도 더 했어요. 얼굴 근육이 경련을 일으켰어요. 오후 1시.
식사 시간이 시작됐어요. 사람들이 음식을 먹었어요. 웃었어요. 축하했어요. 나는 구석에 서 있었어요. 물 한 모금 못 마셨어요. 긴장했거든요. 2시 매니저가 다가왔어요. 고객님, 결제 부탁드립니다.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네, 알겠습니다. 계산대로 갔어요. 카드를 꺼냈어요. 손이 떨렸어요. 카드를 건넸어요. 기계에 카드를 넣었어요. B- 소리가 났어요. 고객님, 한도 초과입니다. 세상이 멈췄어요. 다시 해보시겠어요? 다른 카드를 꺼냈어요. 또 넣었어요. B- 이것도 안 되네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수군거렸어요. 남편이 달려왔어요. 뭐 하는 거야? 카드가. 당신이 준비한 거잖아. 남편의 손이 내 팔을 움켜쥐었어요. 3개요. 아팠어요. 사람들 앞에서 끌려갔어요. 복도로요. 창피하게 만들 거야? 남편이 소리쳤어요. 그리고 내 머리채를 잡았어요. 흔들었어요.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쓸모없는 것. 손이 날아왔어요. 뺨을 때렸어요. 귀가 먹먹해졌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났어요. 사람들이 복도 끝에 서 있었어요. 쳐다봤어요.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어요. 핸드폰 카메라만 번쩍였어요. 그 순간이요. 모든 게 선명해졌어요. 결혼기간 23년이요. 23번의 결혼기념일이요. 9395번의 아침밥이요. 다 보였어요. 내가 살아온 시간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나는 여기서 죽거나 여기서 다시 태어나거나 둘 중 하나예요. 정신을 차렸을 때 형광등이 눈을 찔렀어요. 너무 밝았어요. 눈을 감았어요. 다시 떴어요. 천장이 보였어요. 하얀 천장. 응급실이었어요. 내가 일하는 병원이었어요. 이곳 중환자실 간호사 이정화. 그런데 지금은 환자였어요. 아이러니했어요. 목이 말랐어요. 움직이려 했어요. 온몸이 아팠어요. 특히 머리가요. 뒷머리를 만졌어요. 거즈가 감겨 있었어요. 손끝에 피가 묻었어요. 깨어나셨네요. 간호사가 다가왔어요. 김은영. 후배였어요. 선배님 괜찮으세요? 나는 대답 대신 물었어요. 누가 부른 거야? 호텔에서 일일 구 신고 들어왔어요. 실신하셨다고. 실신. 그 단어가 낯설었어요. 내가 실신을 했다고요. 23년 간호사 생활 동안 한 번도 쓰러진 적 없는 내가요. 보호자는요?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은영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남편분이 계세요. 밖에. 남편. 그 단어가 칼처럼 느껴졌어요. 물 좀. 네, 잠시만요. 은영이 물컵을 가져왔어요. 빨대를 입에 물렸어요. 물이 목으로 넘어갔어요. 차가웠어요.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커튼이 열렸어요. 남편이 들어왔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깼어? 짧은 질문이었어요. 응. 짧은 대답이었어요. 의사가 뇌진탕 소견이래. 이틀 입원해야 한대. 그래. 나 회사 가봐야 해. 중요한 미팅이 있어. 미팅? 아내가 응급실에 누워 있는데 미팅이요. 시어머니는? 내가 물었어요. 집에 모셔다 드렸어.
많이 놀라셨어. 나보다 시어머니 걱정이었어요. 당연했어요. 늘 그랬으니까요. 남편이 나갔어요. 커튼이 다시 닫혔어요. 혼자 남았어요. 고요했어요. 천장만 쳐다봤어요. 눈물이 났어요. 소리 없이 흘렀어요. 은영이 다시 들어왔어요. 선배님,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 제가 이런 말하면 안 되는 건데요. 말해봐. 호텔에서요. 다른 사람들이 찍은 영상이 있대요. 심장이 멎었어요. 뭐라고? 남편분이 선배님 머리채 잡고 때리는 거요. 그게 SNS에 올라왔대요. 세상이 무너졌어요. 영상, SNS, 사람들이 봤다는 거예요. 내 수치를요. 지워졌어요? 아직은. 얼마나 퍼졌는데? 댓글이 1000개 넘었대요. 숨이 막혔어요. 1000개. 1000명이 봤어요. 내가 맞는 모습을요. 내가 무너지는 순간을요. 다음 날 아침, 일반 병실로 옮겨졌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따뜻했어요. 하지만 나는 추웠어요. 핸드폰을 켰어요. 카톡이 폭발해 있었어요. 100개가 넘었어요. 친척들, 동료들, 아는 사람들. 다들 영상을 봤어요. 언니, 괜찮아? 정화 선배, 충격이에요. 이 간호사님, 힘내세요. 위로였어요. 하지만 위로가 아니었어요. 동정이었어요. 불쌍하다는 시선이었어요. 나는 불쌍한 여자가 됐어요. 단체 카톡방도 들어가 봤어요. 병원 간호사 단톡방이요. 스크롤을 올렸어요. 어젯밤 메시지들이 보였어요. 이 선배님 영상 봤어? 헐, 진짜? 남편이 저렇게 때려? 무섭다. 우리 병원 망신이네. 망신. 그 단어가 눈에 박혔어요. 내가 맞았는데 병원이 망신이라고요. 내가 피해자인데 내가 민폐라고요. 핸드폰을 던졌어요. 침대 아래로 떨어졌어요. 화면이 깨졌어요. 상관없었어요. 문이 열렸어요. 윤지현이 들어왔어요. 손에 죽 한 봉지를 들고요. 정화야.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다가와서 내 손을 잡았어요. 많이 아파? 고개를 저었어요. 안 아파. 거짓말. 지연이 침대에 앉았어요. 나도 영상 봤어. 다들 봤겠지. 정화야, 이건 폭행이야. 명백한 가정폭력이라고. 알아. 신고해야 해. 안 해. 왜? 소용없어. 소용없긴 뭐가 소용없어. 증거도 있잖아. 영상도 있고. 지연아. 나는 지연을 봤어요. 나 23년 참았어. 이제 와서 신고한다고 달라지겠어? 지연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럼 계속 참을 거야?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 말이 귀에 맴돌았어요. 오후에 딸 소연이 왔어요. 유학 중인데 급히 귀국했대요.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어요. 엄마. 소연이 울었어요. 23살 딸이 아기처럼 울었어요. 괜찮아. 엄마 괜찮아. 어떻게 괜찮아요? 영상 봤어요. 아빠가 엄마를, 말을 잇지 못했어요. 눈물만 흘렀어요. 소연아, 미안해. 왜 엄마가 미안해요? 엄마가 잘못해서. 무슨 잘못이요? 소연이 소리쳤어요. 엄마는 잘못한 게 없어요. 아빠가 잘못했어요.
할머니도 다들 엄마만 이용했어요. 소연의 목소리가 병실에 울렸어요.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딸이 알고 있었어요. 다 보고 있었어요. 엄마, 이혼하세요. 소연이 말했어요. 제발이요. 더 이상 참지 마세요. 이혼. 그 단어를 처음 들었어요. 누군가의 입에서요. 내 입에서도 한번 중얼거려 봤어요. 마음속으로요. 하지만 소리내어 말한 적은 없었어요. 엄마가 그동안 모은 돈 있잖아요. 그거면 충분해요. 우리 둘이 살 수 있어요. 소연아, 엄마 혼자 짊어지지 마세요. 그날 밤, 병실은 어두웠어요. 소연은 보호자 침대에서 잤어요. 나는 잠이 안 왔어요. 창밖을 봤어요. 달이 떠 있었어요. 핸드폰을 주웠어요. 깨진 화면이었어요. 그래도 켜졌어요. 인터넷을 검색했어요. 가정폭력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글자들이 화면에 떴어요. 1시간 동안 읽었어요. 판례들, 상담 후기들, 변호사 칼럼들. 읽으면서 알았어요. 나만 당한 게 아니라는 걸요. 수많은 여자들이 참았다는 걸요. 그리고 수많은 여자들이 벗어났다는 걸요. 새벽 3시 결심했어요. 더 이상 참지 않기로요. 더 이상 착한 아내 안 하기로요. 더 이상 순종하는 며느리 안 하기로요. 23년 만에요. 처음으로요. 나를 선택하기로 했어요. 핸드폰 메모장을 켰어요. 깨진 화면 사이로 글자를 적었어요. 1. 이혼 변호사 상담 예약. 2. 통장 정리 및 재산 확인. 3. 증거 수집.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 적었어요.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새벽이었어요. 내 인생의 새로운 새벽이었어요. 퇴원하는 날 아침, 거울을 봤어요. 이마에 붕대가 감겨 있었어요. 멍이 노랗게 변했어요. 치유되고 있다는 신호였어요. 상처는요. 하지만 마음은 아직 아팠어요. 간호사복을 입었어요. 오늘부터 다시 출근이에요. 병원이 날 기다리고 있어요. 환자들이요. 하지만 나는 달라졌어요. 겉은 같아 보여도 속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병실 문을 나섰어요. 복도를 걸었어요. 동료들이 쳐다봤어요. 고개를 숙였어요. 피하는 시선이었어요. 불편해하는 얼굴이었어요. 괜찮았어요. 익숙했으니까요. 외면당하는 게요. 이 간호사님, 원장이 복도에 서 있었어요. 한도윤 원장, 60대 남자, 이 병원을 30년 운영한 사람입니다. 원장님, 괜찮으신가요? 네, 괜찮습니다. 천천히 적응하세요. 무리하지 마시고. 원장이 지나갔어요. 그때 뒤돌아보며 말했어요. 참, 이 간호사님. 조만간 제 사무실로 한번 오세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 무슨 말씀이신지. 병원 매각 건이요. 이 간호사님도 알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심장이 뛰었어요. 병원 매각. 들어본 적 있었어요. 소문으로요. 근처 대형 병원 재단이 이 병원을 인수한다고요. 하지만 나랑 무슨 상관일까요? 중환자실로 갔어요. 지연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화야 왔구나. 응. 오늘은 가벼운 업무만 해. 내가 다 커버할게. 고마워. 근무를 시작했어요. 환자 차트 확인하고 혈압 재고 링거 교체하고
익숙한 루틴이었어요. 몸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머리는 다른 생각으로 가득했어요. 점심시간. 휴게실에 갔어요. 도시락을 꺼냈어요. 먹지 못했어요. 핸드폰을 켰어요. 메모장을 열었어요. 새벽에 적었던 목록이 보였어요. 1. 이혼 변호사 상담 예약. 검색했어요. 서울 가정폭력 전문 변호사 몇 개 법무법인이 떴어요. 리뷰를 읽었어요. 한 곳을 골랐어요. 전화를 걸었어요. 네, 김앤박 법무법인입니다. 상담 예약하고 싶은데요. 어떤 사건이신가요? 이혼, 그리고 가정폭력이요. 네, 고객님. 언제 오실 수 있으세요? 모레 오전에요. 알겠습니다. 이름과 연락처 부탁드립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첫 단계였어요. 돌이킬 수 없는 첫걸음이었어요. 퇴근 후 집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었어요. 조용했어요. 남편은 아직 안 왔어요. 다행이었어요.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남편 서재로 갔어요. 문을 열었어요. 책상이 보였어요. 서랍이 보였어요. 평소엔 절대 안 열어봤어요. 남편의 영역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첫 번째 서랍을 열었어요. 서류들이 가득했어요. 은행 명세서, 계약서, 영수증. 하나씩 꺼냈어요. 휴대폰으로 사진 찍었어요. 증거였어요. 두 번째 서랍. 통장이 있었어요. 남편 명의였어요. 잔액을 봤어요. 5천만 원. 내가 모르는 돈이었어요. 어디서 난 돈일까요? 사진 찍었어요. 세 번째 서랍. 잠겨 있었어요. 열쇠가 필요했어요. 책상 위를 뒤졌어요. 없었어요. 책꽂이를 봤어요. 두꺼운 책 사이에 뭔가 있었어요. 열쇠였어요. 서랍을 열었어요. 서류 봉투가 있었어요. 꺼냈어요. 대출 계약서였어요. 5억 원. 채무자 이름을 봤어요. 이정화. 내 이름이었어요. 숨이 멎었어요. 내 이름으로 5억 원 대출이요? 나는 대출 받은 적 없어요. 절대요. 계약서를 자세히 봤어요. 서명란에 내 이름이 있었어요. 하지만 내 필체가 아니었어요. 인감날인도 있었어요. 위조였어요. 남편이 내 인감을 위조해서 대출을 받았어요. 내 이름으로요. 손이 떨렸어요. 분노가 치밀었어요. 23년 동안 믿었던 사람이요. 나를 이렇게 이용했어요. 서류를 전부 사진 찍었어요. 모든 페이지요. 증거였어요. 명백한 증거였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남편이 돌아왔어요. 서둘러 서랍을 닫았어요. 서류를 제자리에 놓았어요. 서재 문을 나왔어요. 여보 왔어? 남편이 말했어요. 응. 저녁은? 아직 안 했어. 빨리 해줘. 배고파.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열었어요. 재료를 꺼냈어요. 칼을 잡았어요. 도마 위에 고기를 올렸어요. 썰었어요. 칼날이 도마를 내리쳤어요. 탁, 탁, 탁. 소리가 규칙적이었어요. 남편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소파에 앉아서 TV를 봤어요. 편안해 보였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이었어요. 자기가 들킨 줄도 몰랐어요. 여보, 물 좀. 남편이 소리쳤어요. 칼을 내려놨어요.
물을 따랐어요. 가져다 줬어요. 고마워. 고맙다는 말이 공허했어요. 저녁을 차렸어요. 마주 앉았어요. 남편은 먹었어요. 나는 그를 봤어요. 이 사람과 23년을 살았어요. 하지만 전혀 몰랐어요. 이 사람의 진짜 얼굴을요. 맛없네. 남편이 말했어요. 자, 그래. 시간 조절 좀 해. 알았어. 식사가 끝났어요. 남편은 TV 앞으로 갔어요. 나는 설거지를 했어요. 물이 흘렀어요. 거품이 일었어요. 접시를 닦으면서 생각했어요. 계획을요. 다음 날 오전 원장실로 갔어요. 노크했어요. 들어오세요. 문을 열었어요. 원장이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이 간호사님 앉으세요. 앉았어요. 원장이 서류를 꺼냈어요. 이 간호사님 10년 전 기억하시죠? 네. 병원 확장할 때 투자하셨잖아요. 1,000만 원. 아, 네. 기억해요. 10년 전이었어요. 병원이 증축할 때였어요. 원장이 직원들에게 투자를 제안했어요. 나도 적금 깨서 1,000만 원 넣었어요. 까먹고 있었어요. 그때 투자금으로 병원 지분을 드렸어요. 계약서 있으시죠? 아니요, 없는데요. 제가 복사본 드릴게요. 그리고 이번에 병원이 매각됩니다. 재단해요. 보상금이 나와요. 심장이 빨라졌어요. 얼마나요? 이 간호사님 지분으로는 약 2억 3천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세상이 멈췄어요. 2억 3천만 원. 그 숫자가 공중에 떠 있었어요. 내 돈이요. 내 이름으로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다음 달 말이요. 계약 체결되면 바로 입금됩니다. 통장 번호 알려주세요. 원장님, 제 개인 통장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남편 모르게요. 원장이 잠시 나를 봤어요. 물론이죠. 이 간호사님 명의니까요. 원장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었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벽에 기댔어요. 웃음이 났어요. 처음으로요. 진짜 웃음이었어요. 2억 3천만 원. 그 돈이면 시작할 수 있었어요. 새 인생을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웠어요. 남편은 코를 골았어요. 나는 천장을 봤어요. 어둠 속에서요. 머릿속으로 계산했어요. 2억 3천, 거기에 내 적금 2,300. 총 2억 5,300만 원. 충분했어요. 이혼 소송 비용, 새집 보증금, 당분간 생활비. 다 가능했어요. 남편은 몰랐어요. 내게 이런 카드가 있는 줄이요. 나를 이용했지만 결국 이용당할 사람은 자기였어요. 눈을 감았어요.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꿈을 꿨어요. 내가 날아가는 꿈이었어요. 법무법인 건물 앞에 섰어요. 30층짜리 유리 건물이었어요. 높았어요. 고개를 들어 올려다봤어요. 구름이 지나갔어요. 심호흡했어요. 문을 밀었어요. 로비가 넓었어요. 대리석 바닥이 반짝였어요. 안내 데스크로 갔어요. 김앤박 법무법인 어디 있나요? 18층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버튼을 눌렀어요. 18층, 문이 닫혔어요. 올라갔어요. 숫자가 바뀌었어요. 5, 8, 12, 15. 심장도 같이 뛰었어요. 18층. 문이 열렸어요. 나왔어요. 김앤박 법무법인 간판이 보였어요.
금색 글씨였어요. 문을 열었어요. 예약하신 분이세요? 젊은 여직원이 물었어요. 네, 이정화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박지은 변호사님께서 곧 오실 거예요. 대기실에 앉았어요. 소파가 부드러웠어요. 탁자 위에 잡지가 놓여 있었어요. 펼쳤어요. 글자가 눈에 안 들어왔어요. 긴장했거든요. 이정화님? 목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들었어요. 3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여자였어요. 정장을 입었어요. 짧은 머리였어요. 날카로워 보였어요. 저예요. 박지은 변호사입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상담실로 들어갔어요. 테이블이 있었어요. 마주 앉았어요. 변호사가 노트북을 켰어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하시는 모든 말씀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목이 말랐어요. 침을 삼켰어요. 저 이혼하고 싶어요. 결혼 기간은요? 23년이요. 자녀는? 딸 하나요. 23살이요. 이혼 사유가 뭔가요? 핸드폰을 꺼냈어요. 영상을 틀었어요. 호텔 영상이었어요. 남편이 내 머리채를 잡는 장면이요. 변호사가 봤어요. 표정이 굳었어요. 가정폭력이네요. 네.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재산 분할도 유리하게 진행될 거예요. 그런데요. 나는 말을 이었어요. 남편이 제 명의로 위조 대출을 받았어요. 5억 원이요. 변호사의 눈이 커졌어요. 위조요? 네. 증거 있어요. 사진을 보여줬어요. 대출 계약서 사진이요. 변호사가 확대해서 봤어요. 이건 명예 도용이에요. 형사 고소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고 싶어요. 좋습니다. 그럼 이혼과 동시에 형사 고소를 진행하겠습니다. 남편분의 재산은 파악하셨나요? 통장에 5천만 원 있었어요. 그리고 망설였어요. 제 명의 돈이 있어요. 남편이 모르는 거요. 얼마나요? 2억 5천만 원 정도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돈은 온전히 의뢰인 것입니다. 남편한테 알리지 마세요.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니까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내 돈이에요. 온전히 내 것이라는 말이요. 이 간호사님, 변호사가 나를 똑바로 봤어요. 이 싸움 쉽지 않을 겁니다. 남편 측에서 반발할 거예요. 주변 사람들도 말릴 거예요. 견딜 수 있으세요? 견딜 수 있어요. 목소리에 힘을 줬어요. 23년 견뎠어요. 이제는 나를 위해 견딜 거예요. 변호사가 미소 지었어요. 좋습니다. 그럼 시작하죠. 법무법인을 나왔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내려갔어요. 로비로 나왔어요. 밖으로 나왔어요. 햇살이 눈부셨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어요. 여보세요? 이정화 간호사님이신가요? 네, 그런데요. 저는 김민수라고 합니다. 박태진 실장님 회사 후배예요. 심장이 철렁했어요. 무슨 일이세요? 할 말이 있어서요. 만날 수 있을까요? 실장님 몰래요. 뭔데요? 전화로는 곤란하고요. 실장님이 병원에서 하시는 일 알려드리고 싶어서요. 불법적인 거요. 숨이 멎었어요. 어디서 만날까요? 내일 오후 2시 서울역 카페 어때요?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서 있었어요.
차들이 지나갔어요. 사람들이 걸어갔어요. 세상은 계속 돌아갔어요. 남편의 후배. 불법. 무슨 일일까요? 다음 날 서울역에 도착했어요. 카페를 찾았어요.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2시가 됐어요. 젊은 남자가 들어왔어요. 30대 초반쯤 보였어요. 두리번거렸어요. 손을 들었어요. 남자가 다가왔어요. 이 간호사님이시죠? 네. 김민수입니다. 앉았어요. 커피를 주문했어요. 조용해졌어요. 무슨 일로 부르신 거예요? 내가 먼저 말했어요. 민수가 주위를 둘러봤어요. 조심스러웠어요. 실장님이 병원 하청업체 계약에서 리베이트 받고 있어요. 뭐라고요? 수술 장비 납품하는 회사들이요. 거기서 계약금의 10%씩 받아요. 몇 년째예요?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증거 있어요? 민수가 USB를 꺼냈어요. 여기 다 있어요. 계약서, 입금 내역, 통화 녹음 파일. 왜 이걸 저한테 주는 거예요? 양심이 찔려서요. 그리고 민수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제 동생이 간호사예요. 영상 봤어요. 실장님이 간호사님 때리는 거요. 화가 났어요. 눈물이 났어요. 모르는 사람이 나를 위해 이러고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필요하시면 증인으로 나설게요. 실장님 잘못 알려야죠. USB를 받았어요. 손에 쥐었어요. 작았어요. 하지만 무거웠어요. 남편의 인생을 무너뜨릴 무게였어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은 없었어요. 회식이라고 문자 왔었어요. 다행이었어요. 노트북을 켰어요. USB를 꽂았어요. 파일을 열었어요. 엑셀 파일이 가득했어요. 계약 명세서, 입금 기록, 녹취록. 하나씩 읽었어요. 소름이 돋았어요. 남편은 5년 동안 3억 원이 넘는 돈을 빼돌렸어요. 병원 돈을요. 이메일도 있었어요. 업체 대표와 주고받은 거였어요. 이번 달 물품대 10% 입금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명백한 증거였어요. 횡령이었어요. 배임이었어요. 파일을 복사했어요. 내 이메일로 전송했어요. 클라우드에도 저장했어요. 증거를 지켰어요. 밤 11시 현관문이 열렸어요. 남편이 들어왔어요. 술 냄새가 났어요. 여보, 자? 아직? 물 좀. 물을 따라줬어요. 남편이 소파에 앉았어요. 마셨어요. 나는 남편을 봤어요. 이 사람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몰랐어요. 전혀요. 뭐 봐? 아무것도. 표정이 이상한데. 피곤해서 그래. 침실로 갔어요. 문을 닫았어요.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봤어요. 이제 카드가 다 모였어요. 폭행 영상, 위조 대출, 횡령 증거. 남편을 무너뜨릴 모든 것이요. 변호사에게 문자 보냈어요. 추가 증거 있습니다. 횡령 건이요. 내일 뵐 수 있을까요? 답장이 왔어요. 물론입니다. 오전 10시 괜찮으세요? 네.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눈을 감았어요.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는 이미 이기고 있었어요. 변호사 사무실. 서류에 사인했어요. 이혼 소송 신청서였어요. 펜을 잡은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이정화.
세 글자를 썼어요. 이제 법원에서 남편분께 송달됩니다. 박 변호사가 말했어요. 며칠 안에 받으실 거예요. 그럼 남편이 알겠네요. 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본격적으로 그 말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사무실을 나왔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내려가는 동안 생각했어요. 이제 돌아갈 수 없어요. 화살은 시위를 떠났어요. 사흘 후, 오후 근무 중이었어요. 중환자실에서 환자를 돌보고 있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남편이었어요. 25통의 부재중 전화가 있었어요.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송달됐구나. 알았구나. 다시 전화가 왔어요. 받았어요. 여보세요. 당장 집에 와.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로요. 지금 근무 중이야. 나한테 이게 뭐야? 소리쳤어요. 이혼 소송? 미쳤어? 환자실이었어요. 조용히 말했어요. 나중에 얘기해. 당장 와. 안 오면 내가 병원으로 갈 거야. 전화가 끊겼어요. 손이 떨렸어요. 지연이 다가왔어요. 무슨 일이야? 남편한테 소송 서류 갔어. 드디어구나. 지연아, 난 무서워. 괜찮아. 내가 잘하고 있어. 퇴근했어요. 집으로 갔어요. 현관문을 열었어요. 거실에 남편이 서 있었어요. 손에 서류를 쥐고 있었어요. 얼굴이 붉게 상기됐어요. 이게 뭐야? 서류를 내 얼굴에 던졌어요. 종이가 흩날렸어요. 이혼 소송이야. 조용히 말했어요. 내가 나한테? 응. 미쳤구나. 진짜 미쳤어. 남편이 다가왔어요. 목을 움켜쥐었어요. 취소해. 싫어. 취소 안 하면 죽여버릴 거야. 숨이 막혔어요. 하지만 눈은 돌리지 않았어요. 남편을 똑바로 봤어요. 죽여봐. 그럼 살인죄야. 당신 인생 끝나는 거지. 남편의 손이 풀렸어요. 물러섰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너, 달라졌네. 응, 달라졌어. 이제 안 참아.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키운 게 아니야. 이용한 거지. 뭐, 내 명의로 5억 대출받았잖아. 위조로. 남편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것도 알고 있어. 횡령도 알아. 병원 하청업체 리베이트. 남편이 비틀거렸어요. 어떻게? 증거 다 있어. 계약서, 통장 내역, 녹취록. 다요. 침묵이 흘렀어요. 남편이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끝났네. 다 끝났어. 당신이 먼저 끝냈어. 날 때리고 속이고 이용하면서. 가방을 들었어요. 나 나갈 거야. 이제 여기 안 와. 어딜 가? 당신이 알 필요 없어. 문으로 걸어갔어요. 정화야. 뒤에서 소리쳤어요. 돌아보지 않았어요. 문을 열었어요. 나갔어요. 복도에 섰어요. 숨을 쉬었어요.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차를 몰았어요. 딸 소연이 사는 원룸으로 갔어요.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이 열렸어요. 엄마, 나 여기서 며칠 있어도 돼? 당연하죠. 들어와요. 방에 들어갔어요. 작았지만 따뜻했어요. 소파에 앉았어요. 소연이 물을 가져왔어요. 아빠한테 서류 갔어요? 응. 뭐래요? 화내더라.
목 조르고 소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신고해야 해요. 괜찮아. 이제 안 당해. 엄마 진짜 대단해요. 소연이 내 손을 잡았어요. 무서웠을 텐데. 무서워. 지금도 솔직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더 무서운 건 다시 돌아가는 거야. 그 삶으로. 그날 밤 소연의 침대에 누웠어요. 소연은 바닥에 이불을 깔았어요. 엄마, 침대 쓰세요. 아니야, 넌 침대에서 자. 엄마가 환자잖아요. 결국 같이 누웠어요. 좁았지만 포근했어요. 어렸을 때 소연이 아팠을 때요. 내 품에서 잤던 게 기억났어요. 이제는 소연이 날 안아줬어요. 엄마, 우리 잘 될 거예요. 소연이 속삭였어요. 그럴까? 네. 엄마는 강해요. 항상 그랬어요. 눈물이 났어요. 참지 않았어요. 흘렀어요. 소연의 어깨가 젖었어요. 다음 날 아침 핸드폰이 울렸어요. 시어머니였어요. 받지 않았어요. 또 울렸어요. 5번째에 받았어요. 여보세요. 정화야, 나야. 네, 어머니. 무슨 일이니? 태진이가 난리야. 저 이혼하려고요. 뭐? 이혼 소송 냈어요.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정화야, 결혼이 뭔지 알아? 참는 거야. 내가 그렇게 살았어. 어머니는 그렇게 사셨겠죠. 저는 안 그럴래요. 애가 있잖아. 소연이 생각은 안 해? 소연이는 제 편이에요. 이해해요. 이 못된 것이 시어머니한테 이게 무슨 말버릇이야. 어머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저 23년 시어머니 모셨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저를 모실 거예요. 제 인생을요.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병원으로 출근했어요. 복도를 걸었어요. 동료들이 수군거렸어요. 들렸어요. 이혼 소송 냈대. 남편 횡령했다더라. 대박이다. 신경 쓰지 않았어요. 중환자실로 갔어요. 환자를 봤어요. 70대 할머니였어요. 폐렴으로 입원하셨어요. 손을 잡아드렸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할머니가 눈을 떴어요. 미소 지으셨어요. 간호사님, 고마워요. 천만에요. 간호사님은 천사 같아요. 눈물이 났어요. 할머니는 몰랐어요. 이 천사가 지금 전쟁 중이라는 걸요. 하지만 여기서는 천사였어요. 환자들에게는요. 점심시간. 휴게실에서 샌드위치를 먹었어요. 박 변호사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남편 측 변호사 선임했습니다. 이번 주 조정 기일 잡혔어요. 금요일 오전 10시. 조정? 법원에서 만나는 거예요. 남편과요. 답장했어요. 알겠습니다. 준비 잘하겠습니다. 원장이 휴게실로 들어왔어요. 이 간호사님. 네, 원장님. 힘들죠? 괜찮습니다. 병원 매각건은 다음 주 확정됩니다. 보상금도 그때 나와요. 고맙습니다, 원장님. 이 간호사님 힘내세요. 새 출발 응원합니다. 원장이 나갔어요. 혼자 남았어요. 창밖을 봤어요. 하늘이 파랬어요. 구름이 흘러갔어요. 전화가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어요. 여보세요? 이정아 씨 맞습니까? 네.
병원 행정실입니다. 박태진 실장님이 오늘부터 정직 처분받으셨습니다. 횡령 혐의로 조사 들어갔어요. 심장이 뛰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시작됐어요. 남편의 세계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 소연의 집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라면이었어요. 맛있었어요. 엄마, 금요일 재판이에요? 응, 조정이야. 제가 같이 갈게요. 아니야. 왜요? 저도 증인이에요. 소연이 내 손을 잡았어요. 엄마 혼자 안 보낼 거예요. 우린 팀이잖아요. 울었어요. 또요. 요즘 자주 울었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감사한 눈물이었어요. 밤에 침대에 누웠어요. 핸드폰을 켰어요. 메모장을 열었어요. 적었어요. 금요일 조정 기일. 나는 이긴다. 반드시. 화면을 껐어요. 어둠 속에 누웠어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어요.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부러지지 않았어요. 뿌리를 내렸으니까요. 금요일 아침, 검은색 정장을 입었어요. 거울을 봤어요. 낯선 여자가 서 있었어요. 강해 보였어요. 하지만 속은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준비됐어요? 소연이 물었어요. 응. 제가 옆에 있을게요. 끝까지. 법원에 도착했어요. 가정법원 5층이었어요. 복도가 길었어요. 사람들이 많았어요. 다들 자기 사건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조정실 앞 의자에 앉았어요. 박 변호사가 옆에 왔어요. 긴장되시죠? 많이요. 괜찮습니다. 준비 다 했어요. 증거가 확실하니까요. 반대편에서 누군가 왔어요. 남편이었어요. 옆에 나이든 변호사가 있었어요. 남편과 눈이 마주쳤어요. 남편의 눈빛이 차가웠어요. 증오였어요. 피신청인 측 도착하셨네요. 법원 직원이 말했어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조정위원님 오십니다. 조정실 문이 열렸어요. 들어갔어요. 네모난 테이블이 있었어요. 양쪽에 앉았어요. 나와 변호사는 한쪽이에요. 남편과 변호사는 반대편이었어요. 조정위원이 들어왔어요. 50대 여자였어요. 안녕하세요. 조정위원 최미경입니다. 오늘은 쌍방의 의견을 듣고 합의점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남편 측 변호사가 말했어요. 조정위원님, 신청인의 주장은 과장되고 일방적입니다. 부부싸움은 흔한 일 아닙니까? 박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부부싸움이 아닙니다. 명백한 가정폭력입니다. 영상 증거도 있습니다. 그 영상은 맥락이 잘린 겁니다. 그 전에 신청인이 남편을 심하게 자극했습니다. 무슨 자극이요? 신청인이 남편 명의 통장에서 무단으로 돈을 빼냈습니다.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그게 뭔 소리예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내가 말했어요. 저는 제 돈만 관리했어요. 남편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어요. 여기 통장 내역입니다. 신청인이 피신청인 통장에서 1천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무단으로요. 박 변호사가 서류를 받았어요. 확인했어요. 얼굴이 굳었어요. 이 간호사님, 이거 아세요? 아니요. 전혀요. 조정위원님, 남편 변호사가 말을 이었어요. 신청인은 남편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치밀하게 계획했습니다. 돈을 빼내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건 악의적 이혼입니다. 머리가 하얘졌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나는 그런 적 없어요. 잠깐만요. 박 변호사가 말했어요. 이 통장 인출 날짜를 보니 3개월 전입니다. 그때 의뢰인은 시어머니 병원비를 대신 냈습니다. 피신청인이 부탁했고요. 증거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박 변호사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문자 내역을 보여줬어요. 남편이 보냈던 문자였어요. 여보, 엄마 병원비 급해. 내 통장에서 1,000만 원 좀 빼줘. 남편 변호사의 얼굴이 굳었어요. 조정위원이 말했어요. 양측 모두 감정적이시네요. 진정하시고 본론으로 들어가죠. 재산분할 의견은요? 남편 변호사가 말했어요. 피신청인은 재산분할을 5대5로 제안합니다. 현재 부부 공동 재산은 약 3억 원입니다. 3억? 웃겼어요. 남편이 횡령한 돈은 빼고 계산한 거예요. 박 변호사가 말했어요. 피신청인의 횡령 금액 3억 원은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그건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증거 있습니다. 계약서, 통장 내역, 증인도 있습니다. 그 증인이 누군지 모르지만 신빙성이 없습니다. 남편 변호사가 비웃었어요. 김민수 씨입니다. 피신청인의 직속 후배죠. 순간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민수가 중얼거렸어요. 조정위원이 한숨을 쉬었어요. 오늘은 합의가 어려워 보이네요. 다음 조정 기일 잡고 양측 증거 보완해 오시죠. 조정이 끝났어요. 밖으로 나왔어요. 복도에 섰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이 간호사님, 박 변호사가 말했어요. 괜찮으세요? 아니요. 안 괜찮아요. 상대 측이 더럽게 나오네요. 예상은 했지만 저들이 거짓말한 거죠? 제가 돈 훔쳤다고. 아닙니다. 문자 증거도 있었잖아요.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나는 도둑으로 몰렸어요. 법정에서요. 복도 저편에서 남편이 걸어왔어요. 다가왔어요. 가까이 섰어요. 낮게 속삭였어요. 정화야, 넌 이길 수 없어. 포기해. 안 해. 그럼 내 비밀도 다 까발릴 거야. 병원 보상금 있잖아. 그것도 재산분할 대상이야. 심장이 얼어붙었어요. 어떻게 알아? 난 다 알아. 너 원장이랑 만났잖아. 조사했어? 2억 얼마 받는다며? 그거 반 내놔.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이 비웃었어요. 숨긴다고 숨겨지는 줄 알았어? 순진하긴. 가버렸어요. 복도 끝으로요. 나는 서 있었어요. 움직일 수 없었어요. 엄마, 소연이 달려왔어요. 괜찮아요? 아빠가 내 돈 알고 있어. 뭐? 보상금이요. 2억 5천. 아빠가 알았어요. 박 변호사가 심각한 얼굴로 말했어요. 문제네요. 혼인 중 발생한 재산이면 분할 대상일 수 있습니다. 안 돼요. 그건 제 투자금이에요. 10년 전에 제 돈으로요. 증명할 수 있나요? 당연하죠. 계약서 있어요. 하지만 불안했어요. 남편이 법정에서 싸울 거예요. 끝까지요. 내 돈을 뺏으려고요. 법원을 나왔어요. 햇빛이 눈부셨어요. 소연이 내 손을 잡았어요. 엄마, 우리 밥 먹어요. 힘내요. 식당에 갔어요. 국밥집이었어요. 주문했어요.
먹지 못했어요. 목구멍으로 안 넘어갔어요. 엄마, 포기하지 마세요. 소연이 말했어요. 엄마는 잘못한 게 없어요. 소연아, 나 너무 힘들어. 알아요. 하지만 조금만 더요. 조금만. 핸드폰이 울렸어요. 병원에서였어요. 받았어요. 여보세요? 이 간호사님, 간호부장입니다. 네. 원장님께서 부르십니다. 급하다고 하시네요. 지금 가겠습니다. 병원으로 갔어요. 원장실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세요. 들어갔어요. 원장이 심각한 얼굴이었어요. 이 간호사님 앉으세요. 앉았어요. 무슨 일이세요? 박태진 실장 측 변호사가 연락 왔습니다. 보상금 지급 중지해 달라고요. 소송 중이라고.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어요. 그럴 수 있나요?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재산분할 대상인지 확정될 때까지 보류할 수 있어요. 안 돼요. 그 돈은 제 거예요. 알아요. 하지만 소송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원장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었어요. 벽에 기댔어요. 주저앉았어요. 모든 게 무너졌어요. 보상금도 막혔어요. 남편은 끝까지 나를 괴롭힐 거예요. 휴대폰을 봤어요. 시어머니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정화야, 이러지 마라. 가족이잖니. 용서하고 돌아와. 용서. 그 단어가 비웃는 것 같았어요. 지연이 다가왔어요. 정화야. 울고 있었어요. 나요. 복도에서요. 지연아, 나 안 될 것 같아. 왜? 다 막혔어. 돈도 길도. 지연이 나를 일으켰어요. 두 손으로 내 어깨를 잡았어요. 이정화, 정신 차려. 넌 23년 버텼어. 이 정도로 무너질 사람 아니야. 하지만은 없어. 넌 지금까지 잘해왔어. 조금만 더야. 눈물을 닦았어요.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래요. 조금만 더요. 폭풍 속이었어요. 하지만 나는 아직 서 있었어요. 무릎은 꺾였지만요. 일어설 수 있었어요. 다시요. 두 번째 조정 기일. 한 달이 지났어요. 그 한 달 동안 나는 죽지 않았어요. 살았어요. 싸우면서요. 법정 복도. 오전 9시 30분. 박 변호사 옆에 섰어요. 김민수도 왔어요. 증인으로요. 고맙습니다. 내가 말했어요. 아닙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반대편에서 남편이 왔어요.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어요. 시어머니가 함께였어요. 휠체어를 탄 채로요. 심장이 철렁했어요. 저건 뭐야? 박 변호사에게 물었어요. 연극이에요. 동정표 얻으려는 거죠. 비겁하네요. 법정에선 흔한 일입니다. 조정실 문이 열렸어요. 들어갔어요. 이번엔 판사가 직접 왔어요. 오늘은 제가 직접 조정하겠습니다. 50대 남자 판사였어요. 엄격해 보였어요. 먼저 피신청인 측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남편 변호사가 일어섰어요. 판사님, 피신청인은 가정을 지키고 싶습니다. 실수는 있었지만 이혼까지는 원치 않습니다. 실수라니요? 판사가 물었어요. 부부싸움 중 우발적으로 손이 나갔습니다.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박 변호사가 말했어요. 우발적이지 않습니다. 수십 명이 보는 앞에서
의뢰인의 머리채를 잡고 폭행했습니다. 영상 증거 제출합니다. 판사가 노트북으로 영상을 봤어요. 10초도 안 걸렸어요. 표정이 굳었어요. 이건 명백한 폭행입니다. 판사님,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어요. 며느리가 잘못도 많았습니다. 집안일도 소홀히 하고 시어머니를 함부로 대했습니다. 나는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참았어요. 증거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어요. 제 증언이 증거입니다. 70평생 거짓말 안 하고 살았습니다. 박 변호사가 말했어요. 의뢰인은 23년간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셨습니다. 병원 동행, 식사 준비, 청소까지 모두 혼자 했습니다. 그게 며느리 도리 아닙니까?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어요. 어머니, 내가 입을 열었어요. 저 젊지 않아요. 45이에요. 그리고 23년 도리 다 했어요. 이제는 제 도리를 할 차례예요. 저 자신에게요. 시어머니의 입이 다물어졌어요. 판사가 말했어요. 재산 분할 건은 어떻습니까? 남편 변호사가 서류를 냈어요. 신청인이 숨긴 재산이 있습니다. 병원 매각 보상금 2억 5천만 원입니다. 이것도 분할 대상입니다. 그건 제 투자금입니다. 내가 말했어요. 10년 전 제 적금으로 병원에 투자했고 계약서도 있습니다. 박 변호사가 계약서를 제출했어요. 판사가 확인했어요. 계약 당사자가 이정화 본인이고 투자 시점이 10년 전이네요. 이건 고유 재산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박 변호사가 말을 이었어요. 피신청인의 범죄 행위입니다. 서류 뭉치를 제출했어요. 첫째, 의뢰인 명의 위조 대출 5억 원. 둘째, 병원 하청업체 횡령 3억 2천만 원. 증거와 증인 모두 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남편이 소리쳤어요. 증거 조작이에요. 김민수 씨. 판사가 불렀어요. 민수가 일어섰어요. 증인 선서하시겠습니까? 네. 민수가 증인석에 섰어요. 선서했어요. 박태진 실장은 5년간 하청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습니다. 저도 그 과정을 도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증거 있습니까? USB에 모든 계약서와 통장 내역 있습니다. 녹취록도요. 판사가 USB를 받았어요. 확인했어요. 오래 걸렸어요. 10분쯤요. 침묵이 흘렀어요. 이건 판사가 입을 열었어요. 명백한 업무상 횡령입니다. 형사 고소하셨습니까? 네, 이미 고소장 제출했습니다. 남편이 벌떡 일어섰어요. 이 배신자 새끼. 민수를 향해 소리쳤어요. 내가 너 키웠는데 조용히 하십시오. 판사가 망치를 쳤어요. 쾅! 한 번 더 소란 피우시면 퇴정 조치하겠습니다. 남편이 주저앉았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리고 내가 말했어요. 떨렸지만 계속했어요. 남편에게 여자가 있었어요.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뭐라고? 남편이 중얼거렸어요. 증거 있어? 있어요. 핸드폰을 꺼냈어요. 스크린샷을 보여줬어요. 한 달 전 남편 핸드폰에서 발견했어요. 카톡이요. 박 변호사가 받아서 판사에게 제출했어요. 대화 내용이었어요. 여보, 오늘 못 봐.
집사람이 의심해. 언제까지 이래야 해? 조금만 기다려. 곧 정리할게. 이건 누구입니까? 판사가 물었어요. 병원 간호사입니다. 후배요. 28살이에요.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어요. 뭐, 태진아, 이게 사실이니?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고개를 숙였어요. 판사님, 박 변호사가 정리했어요. 정리하겠습니다. 피신청인은 가정폭력, 명예위조, 횡령, 그리고 부정행위까지 저질렀습니다. 이혼 사유로 충분합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충분히 넘칩니다. 남편을 봤어요. 할 말 있습니까? 남편은 침묵했어요. 한참을요. 그러다 작게 말했어요. 미안해. 정화야. 너무 늦었어요. 판결하겠습니다. 판사가 말했어요. 이혼을 인정합니다. 양육권은 이미 성년이므로 해당 없고 재산 분할은 신청인 7, 피신청인 3으로 합니다. 위자료는 5천만 원으로 정합니다. 망치가 내려쳤어요. 쾅! 끝났어요. 조정실을 나왔어요. 복도에 섰어요. 다리가 풀렸어요. 벽에 기댔어요. 이겼어요. 박 변호사가 말했어요. 축하합니다. 소연이 달려와서 안았어요. 엄마, 해냈어요. 울었어요. 둘 다요. 복도에서요. 뒤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화야. 돌아봤어요. 휠체어에 앉아 계셨어요. 늙어 보였어요. 어머니, 미안하다. 내가 몰랐구나. 내가 이렇게 힘들었는지. 시어머니가 울었어요. 난 좋은 시어머니인 줄 알았는데. 어머니, 다가갔어요. 무릎을 꿇었어요. 눈높이를 맞췄어요. 어머니도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게 옳다고 배우셨고요. 하지만 저는 달라요. 제 딸은 그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시어머니가 내 손을 잡았어요. 잘 살아라. 행복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마지막 인사였어요. 법원 밖. 햇살이 쏟아졌어요. 5월이었어요. 봄이었어요. 엄마, 이제 뭐 할 거예요? 소연이 물었어요. 살 거야. 웃었어요. 진짜로. 핸드폰이 울렸어요. 원장이었어요. 이 간호사님 판결 났다고 들었어요.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보상금 입금 절차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전화를 끊었어요. 하늘을 봤어요. 파랬어요. 구름 한 점 없었어요. 23년 만이에요. 내 이름으로 사는 거요. 1년 후 5월이었어요. 다시요. 새 아파트 거실. 작았지만 따뜻했어요. 햇살이 창으로 들어왔어요.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셨어요. 여유가 있었어요. 현관문이 열렸어요. 엄마 왔어요. 소연이었어요. 손에 케이크를 들고 있었어요. 오늘 엄마 생일이잖아요. 아이고, 기억하고 있었구나. 46살. 축하해요, 엄마. 촛불을 켰어요. 하나만요. 소원 빌어요. 눈을 감았어요. 무엇을 빌까요? 행복? 건강? 아니었어요. 이미 가졌으니까요. 소원이 없었어요. 처음이었어요. 촛불을 불었어요. 후마이너스 꺼졌어요. 무슨 소원 빌었어요? 비밀이야. 웃었어요. 진짜 웃음이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지연이었어요. 정아야, 오늘 저녁 시간 돼? 응. 생일인데 외롭게 보내면 안 되지. 내가 갈게. 친구가 있었어요. 딸이 있었어요. 나 자신이 있었어요. 충분했어요. 오후 사무실로 출근했어요. 희망의 손 재단 간판이 보였어요. 6개월 전에 설립했어요.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을 돕는 곳이요. 문을 열었어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직원들이 인사했어요. 대표? 그 호칭이 아직 낯설었어요. 하지만 싫지 않았어요. 책상에 앉았어요. 서류를 펼쳤어요. 이번 달 상담 건수가 30건이었어요. 늘고 있었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요. 대표님, 직원이 들어왔어요. 오늘 새 상담 예약이 있어요. 3시예요. 알았어요. 3시. 상담실 문이 열렸어요. 40대 여자가 들어왔어요. 눈가에 멍이 있었어요. 익숙한 모습이었어요. 1년 전 내 모습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부드럽게 말했어요. 여자가 앉았어요. 떨고 있었어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여기는 안전한 곳이에요. 남편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때려요. 3년째예요. 가슴이 아팠어요. 혼자 오셨어요? 네. 아이들은 학교 가고. 가족은 아세요? 아니요. 창피해서 말 못했어요. 내 손을 뻗었어요. 여자의 손을 잡았어요. 창피한 건 당신이 아니에요. 때린 사람이에요. 여자가 울었어요. 하지만 제가 잘못해서 아니에요. 단호하게 말했어요. 당신 잘못 없어요. 1시간 동안 이야기를 들었어요. 위로했어요. 방법을 알려줬어요. 변호사도 연결해줬어요. 쉼터도 안내했어요. 살 수 있을까요? 혼자서요. 여자가 물었어요. 살 수 있어요. 미소 지었어요. 저도 살고 있잖아요. 여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빛이 달라졌어요. 희망이 보였어요. 상담이 끝났어요. 여자가 나갔어요. 혼자 남았어요. 창밖을 봤어요. 나무들이 흔들렸어요. 바람에요. 1년 전이 생각났어요. 호텔 복도에 쓰러졌던 날이요. 그때는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작이었어요. 저녁, 집에 돌아왔어요. 지연이 와 있었어요. 왔네. 생일 축하해. 테이블에 음식이 가득했어요. 소연과 지연이 준비한 거였어요. 셋이 둘러앉았어요. 건배, 와인잔을 부딪혔어요. 맥주가 아니었어요. 와인이었어요. 처음 마셔봤어요. 맛있었어요. 정화야. 지연이 말했어요. 1년 전 생각나? 응. 많이 달라졌다. 그렇지? 엄마. 소연이 말했어요. 자랑스러워요. 왜? 엄마가 엄마니까요. 제 롤모델이에요. 눈물이 났어요. 기쁜 눈물이었어요. 엄마도 언젠가 사랑할 거예요. 다시요. 소연이 말했어요. 아니야.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도 사랑하고 있어. 나 자신을. 지연이 웃었어요. 멋지다, 이정화. 밤. 혼자 남았어요. 발코니로 나갔어요. 도시 불빛이 반짝였어요. 별도 보였어요. 핸드폰을 꺼냈어요. 사진첩을 열었어요. 1년 전 사진들이 있었어요.
호텔에서 쓰러졌던 날이요. 법원 복도에서 울던 날이요. 판결 나던 날이요. 그 사진들을 봤어요. 오래요. 그리고 삭제했어요. 하나씩요. 과거였으니까요. 이제 필요 없었어요. 새 사진을 찍었어요. 지금의 나요. 미소 짓고 있는 얼굴이요. 저장했어요. 메모장을 열었어요. 적었어요. 1년 전 오늘 나는 죽었다. 착한 아내로, 순종하는 며느리로, 희생하는 엄마로. 하지만 오늘 나는 다시 태어났다. 이정화로.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하늘을 봤어요. 달이 밝았어요. 누군가 물을 거예요. 후회하지 않느냐고요. 대답할 거예요. 단일 초도라고요. 누군가 물을 거예요. 힘들지 않았느냐고요. 대답할 거예요. 죽을 것 같았다. 하지만 죽지 않았다고요. 누군가 물을 거예요. 행복하냐고요. 대답할 거예요. 이제야 알았다. 행복이 뭔지라고요. 다음 날 아침, 재단 기자회견이 있었어요. 6개월 활동 보고회였어요. 단상에 섰어요. 마이크를 잡았어요.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었어요. 플래시가 터졌어요. 안녕하세요. 희망의 손 재단 대표 이정화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계속했어요. 저는 23년 동안 간호사로 일했습니다. 수많은 생명을 살렸습니다. 하지만 숨을 들이쉬었어요. 제 생명은 살리지 못했습니다. 기자들이 펜을 움직였어요. 1년 전 저는 가정폭력 피해자였습니다. 남편에게 맞았습니다. 사람들 앞에서요. 저는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났습니다. 목소리에 힘을 줬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나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은 나뿐이라는 걸요. 객석이 조용했어요. 여러분, 카메라를 봤어요. 지금 고통받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강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살아남을 것입니다. 저처럼요. 박수가 터졌어요. 우레 같았어요. 뒤에서 소연이 울고 있었어요. 지연도요. 나도 울었어요. 하지만 웃고 있었어요. 기자회견이 끝났어요. 밖으로 나왔어요. 5월 햇살이 쏟아졌어요. 따뜻했어요. 누군가 다가왔어요. 1년 전 첫 상담 왔던 여자였어요. 대표님, 어머, 기억해요. 어떻게 지내세요? 이혼했어요. 웃고 있었어요. 그리고 취업했어요. 아이들이랑 잘 살고 있어요. 잘 됐네요. 대표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 스스로 해낸 거예요. 여자가 인사하고 갔어요. 뒷모습을 봤어요. 당당했어요. 나도 저렇게 보일까요? 다른 사람들에게요. 차에 탔어요. 시동을 걸었어요. 라디오를 켰어요. 노래가 흘렀어요. 봄날이었어요. 운전하면서 노래를 따라 불렀어요. 목소리를 냈어요. 크게요. 강변도로였어요. 한강이 보였어요. 물이 반짝였어요. 햇살에요. 차를 세웠어요. 강변에 섰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머리카락이 날렸어요. 눈을 감았어요. 깊이 숨을 들이쉬었어요. 공기가 달았어요. 이정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잘 살아왔어. 앞으로도 잘 살 거야. 눈을 떴어요. 하늘이 보였어요. 구름이 흘러갔어요.
새들이 날아갔어요. 나도 날고 있었어요. 자유였어요. 봄이었어요. 내 이름으로 돌아온 봄이었어요. 저는 23년 동안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이제는 제 생명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살렸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셨다면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